아무리 적게 먹어도 배가 나오고 식사만 하면 쏟아지는 졸음, 그리고 건강검진 때마다 듣는 주의라는 경고. 대사증후군이라는 이름표를 달고 사는 건 마치 꺼지지 않는 경고등을 켜고 고속도로를 달리는 기분일 겁니다. 혹시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벗어나기 위해 지방을 많이 먹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버터를 커피에 타 마시고 삼겹살을 굽습니다. 탄수화물은 적인 것처럼 멀리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남들은 살이 빠진다는데 왜 내 몸은 여전히 무겁고 피로할까요? 수많은 대사증후군 환자들이 이 지점에서 좌절합니다. 나는 의지가 부족한가? 아니요.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이 반쪽짜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 스티븐 건드리 박사의 얼라킹 더 키토 코드는 충격적인 진실을 던집니다. 지방을 태우기 위해 지방을 먹을 필요는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은 고통스러운 식단 없이도 내 몸의 에너지 공장을 다시 가동하는 진짜 열쇠를 쥐게 될 겁니다. 먼저 우리 몸속 아주 작은 엔진, 미토콘드리아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대사증후군은 사실 이 엔진이 고장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에너지는 미토콘드리아로 들어가서 전기를 만들어냅니다. 건강한 사람의 엔진은 쌩쌩 돌아가죠. 하지만 과식과 가공식품으로 꽉 막힌 여러분의 엔진은 지금 과부하 상태입니다. 자동차가 꽉 막힌 도로에서 계속 엑셀을 밟으면 어떻게 될까요? 엔진이 과열되겠죠.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넘치는 칼로리를 처리하지 못한 미토콘드리아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일을 멈춰버립니다. 이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고 대사증후군의 시작입니다.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니 몸은 피곤하고 남은 에너지는 뱃살로 쌓이는 거죠. 우리는 흔히 키토제닉 하면 지방을 연료로 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건드리 박사는 말합니다. 케톤체는 연료가 아니라 신호라고요. 어떤 신호일까요? 바로 미토콘드리아에게 지금 엔진이 과열됐으니 열기를 밖으로 좀 빼내 라고 명령하는 신호입니다. 이것을 전문 용어로 미토콘드리아 언커플링, 즉 짝풀림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쉽습니다. 압력밥솥에 증기 배출구를 여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를 억지로 몸에 가두지 않고 열로 발산해버리는 겁니다. 이 짝풀림이 일어나야 비로소 살이 빠지고 대사가 정상화됩니다. 놀라운 건 지방을 잔뜩 먹지 않아도 이 짝풀림 상태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쁜 지방은 염증만 일으키죠. 건드리 박사는 우리에게 훨씬 쉽고 맛있고 안전한 방법을 제안합니다. 대사증후군으로 고생하는 여러분의 췌장과 간을 괴롭히지 않으면서 말이죠. 첫 번째 열쇠는 시간입니다. 하루 24시간 중 먹는 시간을 줄이세요. 거창한 단식이 아닙니다. 저녁 6시에 식사를 끝내고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4시간만 공복을 유지해보세요. 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는 것을 감지하고 미토콘드리아에게 낭비해라, 그리고 청소해라 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배고픔을 참으라는 게 아닙니다. 이 시간은 내 몸의 엔진이 식어서 정비되는 휴식 시간입니다. 야식만 끊어도 대사증후군의 수치들은 놀랍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엔진을 끄고 쉬게 해주세요. 두 번째 열쇠는 색깔입니다. 식물들이 자기를 보호하려고 만든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몸에 들어오면 미토콘드리아의 증기 배출구를 강제로 열어줍니다. 짙은 색의 베리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그리고 놀랍게도 다크 초콜릿이 그 주인공입니다. 설탕 없는 커피와 녹차도 훌륭한 언커플링 촉진제입니다. 쓴맛이 나야 합니다. 그 쓴맛이 바로 약입니다. 억지로 기름을 마시는 대신 향긋한 차 한 잔과 다크 초콜릿 한 조각을 즐기세요. 그것이 오히려 대사 기능을 더 빠르게 회복시킵니다. 지방을 먹어야 한다면 바로 흡수되어 신호탄이 되는 MCT 오일을 선택하세요. 코코넛 오일도 좋지만 건드리 박사는 염소 우유나 양 우유로 만든 치즈를 추천합니다.
여기 들어있는 지방산은 몸에 쌓이지 않고 즉시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과일이라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요즘 과일은 너무 답니다. 과당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주범 중 하나입니다. 대사증후군이 있다면 당도가 높은 과일보다는 베리류나 아보카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식단 외에도 재미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추위입니다. 찬물 샤워나 겨울철 산책은 우리 몸의 갈색 지방을 자극합니다. 추위를 이기기 위해 미토콘드리아가 미친 듯이 열을 내면서 에너지를 태우게 되죠. 1분만 찬물로 마무리해보세요.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처음 며칠은 조금 어지러울 수도 있습니다. 엔진이 수리되는 과정이니까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아침에 눈 뜨는 게 달라집니다. 머릿속 안개가 걷히고 식사 후에도 졸리지 않게 되죠. 이것이 바로 대사유연성입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탄수화물을 쓰고 공복일 땐 지방을 쓰는 능력. 대사증후군을 이 능력을 잃어버린 상태였지만 미토콘드리아 짝풀림을 통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음식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침은 건너뛰거나 방탄커피 한 잔, 점심은 샐러드에 올리브 오일을 듬뿍 뿌려 먹고 저녁은 6시 이전에 가족과 함께 즐깁니다. 중간에 배가 고프면 카카오 90% 초콜릿을 한 조각 먹습니다. 어렵지 않죠? 이것만으로도 당신의 몸은 24시간 지방을 태우는 모드로 변합니다. 극단적인 저탄고지 다이어트는 오래 하기 힘듭니다. 친구도 못 만나고 외식도 힘들죠. 하지만 건드리 박사의 방식은 유연합니다. 핵심은 무엇을 안 먹느냐보다 언제, 무엇을 먹어 미토콘드리아를 자극하느냐니까요. 지속 가능한 건강이 진짜 건강입니다. 오늘 내용을 3가지로 요약해 볼까요? 첫째, 공복 시간을 늘려 엔진을 쉬게 하라. 둘째, 올리브 오일과 다크 초콜릿 같은 폴리페놀 식품을 즐겨라. 셋째, 억지로 지방을 마시지 말고 미토콘드리아가 스스로 열을 내게 하라. 대사증후군, 당뇨 전 단계, 고지혈증, 병원에서 붙여준 이름에 너무 겁먹지 마세요. 우리 몸의 회복력은 생각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주인이 올바른 신호만 보내주면 언제든 다시 활활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 당뇨약이나 혈압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식사 시간을 조절하기 전에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셔야 합니다. 식습관이 바뀌면 약의 효과가 급격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를 평소보다 1시간만 일찍 끝내보세요. 그리고 내일 아침 따뜻한 차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몸속 깊은 곳, 미토콘드리아의 스위치를 켜는 시작이 될 겁니다. 건강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에서 옵니다. 지방에 대한 두려움도 강박도 내려놓으세요. 몸의 원리를 이해하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여러분이 더 가볍고 활기찬 내일을 맞이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대사증후군 탈출의 힌트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건강한 삶을 위한 실천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